안녕하세요. 단 2장의 문서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뽀개기에 서울시 코로나 발생 현황 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사이트에서 이 코로나 발생 현황 데이터 공개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11월 이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사이트의 공개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웹사이트의 내용을 수집하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종종 사이트가 변경되는 거를 겪게 돼요. 이렇게 사이트의 그 공개 방식이 변경되는 이유는 이제 기존에는 간단한 테이블을 통해서도 확진자 현황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목록이었는데, 최근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의 방법으로 공개했을 때 이제 사이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좀 사이트의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페이징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넘기기 때문에 사이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 방식이 변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사이트의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크롤링 한다라고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집해서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 기존의 방법으로 수집이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리드 언더바 HTML로 이제 판다스에서 코드 한 줄로 전체 확진자 명단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경된 사이트에서는 코드 한 줄로는 이제 변경된 확진자 명단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월 30일 이전 데이터로 실습하시되 이제 최근 데이터로 실습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판다스 수업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분석하는 거는 약간 다른 범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사이트에 따라서 수집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익혀두게 되면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수집을 해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의 사이트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다, 크롤링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 수집과 크롤링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크롤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거를 크롤링 한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 수집과 크롤링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데이터 수집과 크롤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웹사이트의 내용을 읽어오는 것을 이제 보통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스크래핑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검색 엔진이 하이퍼링크를 타고 이제 웹페이지의 내용을 계속 읽어오는 거를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에서 이제 특정한 스케줄러에 따라서 이제 스토리지에다가 계속 웹사이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수집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그림은 제가 위키미디어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인데요. 위키미디어에 이제 웹크롤러라는 정의를 보게 되면은 봇이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한 형태로 이제 웹크롤러는 대개 시드라 불리는 URL 리스트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페이지의 모든 하이퍼링크를 인식해서 이 URL 리스트를 갱신해주고 갱신된 URL 리스트는 재기적으로 계속 방문을 해서 그 사이트의 내용을 재기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스토리지에 저장해 놓고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이제 필요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빠르게 그 웹사이트를 검색해 주는 방법이 바로 이런 크롤링 덕분에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원하는 사이트의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웹 데이터 수집은 크롤링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케줄러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웹사이트의 내용을 재기적으로 뭔가 읽어오는 방법, 조금 더 넓은 범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크롤링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웹 데이터 수집이나 스크래핑에 가깝고, 여기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웹 데이터 수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제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능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실습 내용은 판다스 수업 내용에 비해서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데이터 분석 목적과는 맞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데이터만 수집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하시면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소스 코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셔서 파일을 생성해서 이제 수집을 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필요 도구를 설치해야 돼요. 저희는 필요 도구를 설치하지 않고도 판다스의 리드 언더바 html만으로도 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리드 언더바 html에 자동으로 그런 수집하는 코드가 이제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드 언더바 html에 URL 하나만 딱 던져주게 되면은 원하는 URL에 있는 HTML 태그에 있는 테이블 태그를 불러올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윈도우냐 맥이냐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리퀘스트라든지 뷰티풀 숲, TQDM 같은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를 해주셔야지 제가 제공해 드리는 소스 코드를 돌려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제 콘다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나콘다로 이제 설치하셨다면 이제 콘다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모듈이나 패키지를 설치하실 때는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사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제 시작 창에서 아나콘다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뜨게 되는데, 아나콘다를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그냥 띄우게 되면은 이제 권한이 없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했다면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맥OS에서 콘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메뉴에서 environment라는 탭이 있게 되는데요. 저 environment 탭을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베이스 루트라는 가상 환경이 보이게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나콘다의 가상 환경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 화살표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픈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뜨게 돼요. 그래서 저 오픈 터미널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검은색 터미널 창 혹은 하얀색 터미널 창이 뜨게 되는데, 터미널 창이 떴을 때 콘다 인스톨 C에 콘다 포지에 설치할 라이브러리 명을 적어주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 다룬 라이브러리 외에 내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해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이브러리마다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콘다 라이브러리 명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나콘다 문서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문구가 이제 검색이 되게 돼요. 그래서 검색을 활용하셔서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 설치를 하실 때는 윈도우든 맥이든 이렇게 터미널 창을 띄워서 여기 보시면은 터미널, 검은색 터미널에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라는 문구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베이스라는 문구가 보여야지만 이 아나콘다의 베이스라는 가상 환경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이 꼭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이 실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브라우저로 웹사이트를 읽어오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뷰티풀 숲은 이제 참고용으로 제가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리퀘스트에서 저희가 HTML 태그
read 언더바 html 하게 되면은 html에서 이제 테이블 태그를 읽어오게 되는데 판다스에서 read 언더바 테이블 하게 되면은 리퀘스트로 URL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그 소스 코드, HTML 소스 코드에서 뷰티풀 숲을 통해서 테이블 태그를 찾아와서 저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read 언더바 HTML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뷰티풀 숲은 여기에서는 저희는 이제 JSON이라는 파일 타입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JSON이라는 파일 형식을 쓸 거기 때문에 이 뷰티풀 숲은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때 크롤링 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크롤링 한다라고 할 때 리퀘스트, 그 다음에 뷰티풀 숲,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TQDM은 여러 페이지를 읽어올 때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씩 보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는 작은 브라우저로 웹사이트를 읽어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URL을 던지게 되면은 이 URL에 따라서 여기 JSON이라든지 텍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의 내용 혹은 API의 내용을 읽어올 때 리퀘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명단도 API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API는 아니지만 저희가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API를 통해서 읽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읽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티풀 숲이라는 도구는 여기에서는 설치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이제 JSON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HTML 문서를 이제 가져와서 해석을 할 때는 이 뷰티풀 숲이라는 도구를 설치하셔야지만 이제 HTML 문서를 해석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티풀 숲이라는 거는 HTML 문서를 해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TQDM이라는 라이브러리는 반복되는 오래 걸리는 작업을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게이지가 100%라고 나오게 되는데 쭉 이렇게 게이지를 이 위에서는 이제 7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래 걸리는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고자 할 때 이 TQDM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집해도 되는 페이지인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